네, 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금방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닉 기자는 연준의 기자라고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연준과 잘 소통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기사나 트위터를 실시간으로 잘 서치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기사 제목이 소프트 랜딩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이것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그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파란색 보이시죠? 이 파란색 선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프트 랜딩을 말한 기사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회색 선 막대 있죠? 이거는 리세션,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이렇게 소프트 랜딩에 관한 기사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었다. 이것을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 90년대도 마찬가지 리세션 오기 전에 소프트 랜딩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소프트 랜딩에 대한 말들의 기사들,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라오는 기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1995년도 있죠. 여기 이 1995년도에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게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소프트 랜딩에 관한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안툴리오 봄핀이라는 사람인데요. 누구냐면요, 제롬 파월 의장 있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의 전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이분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이분이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연착륙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분은 뭐라 했냐면 많은 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요, 피터 베레진이란 분인데요. 몬트리올에 있는 BCA 리서치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입니다. 이분이 말도 아주 중요한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연준이 일시적으로 연착륙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연착륙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를 느슨하게 운영하면 수요를 늘리는 모든 것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수요를 낮추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업률 상승이 일단 시작되면 멈추기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분은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서 제가 소프트 랜딩이 한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앞에 이분이 소프트 랜딩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1994년에서 96년까지 연준 부의장 역할을 맡았던 분인데요. 앨런 블라인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매우 전문적으로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운도 좋았습니다. 그때는 나쁜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자,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이번에 잘못될 수 있는 이유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하나씩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긴축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너무 높게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1995년도 소프트 랜딩이 성공한 이유는 그때 인플레이션이 2% 정도였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6%까지 인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 후에 글로벌 성장이 주춤하고 물가도 상승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서 금리를 빨리 인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서고 있고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그런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피터 베레진이 걱정하는 건 연준이 2년 전에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봐 필요 이상으로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까봐 그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립금리 수준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비자들이 지출과 기업들 활동들이 다시 재가속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기업들이 차익금리 때문에 지출도 줄이고 고용도 줄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낮아지는데요. 이번에는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금융 기업들의 수익 감소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익이 증가된다면 고용이 약화되지 않겠죠? 자, 세 번째는 에너지 가격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프트 랜딩을 이끌었던 블라인더는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도 높이고 경제 성장도 저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렇게 되면 소프트 랜딩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우디 원유 감산 때문에 WTI $90 넘었죠. 이게 경유, 제트유, 선박용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식품이나 건설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가가 $100를 넘어서면 확실히 더 걱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과거에 연준은 일회성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2년 반 동안이나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건 소비자나 기업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휘발유 가격 상승이 이런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는 금융시장 사고인데요. 금융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예전과 같은 낮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계획까지 다 세웠을 건데 이게 이렇게 오래 유지된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정학적 위기도 경제에 타격을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금리를 0.5% 더 인상하면 은행하고 부동산에서 크게 부담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소비는 강하다고 말하면서 수년간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정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4가지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소프트 랜딩이 발생하려면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제 개인적으로 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프트 랜딩이 온다는 운에는 걸고 싶지 않아집니다. 위 4가지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번외로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날 트위터나 월스트리트 기사 내용을 읽고 제가 판단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동영상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커뮤니티 자료는 최신 정보를 몇 분, 아니 또 몇 시간 더 빨리 서치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점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하시면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